요번 주제는 신화와 관료제 그리고 이야기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저번에 그 신화와 관료제 얘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보 네. 네트워크, 유발 네네. 하리디의 넥서스를 베이스로.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 신화와 그 관료제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신화라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신화는 네. 하나의 이야기죠. 네.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신화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네. 오래된 그 신화, 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 아니면은 그게 뭐 신이 아닐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뭐 동물에 관한 얘기가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모든 신화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어떤 하나의 규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음. 네. 그래서 규율이 있고 그 규율에는 사실은 규율을 이제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규율을 지켜야 되는 사람 네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그 통제자, 네. 규율을 만든 사람, 네. 그리고 피통제자, 규율을 지켜야 되는 사람. 네.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그 지배자, 음. 그리고 피지배자.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계층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세대 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다른 민족끼리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이야기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보자면은 우리는 모든 거를 이야기로 소통을 하죠. 어떤 사람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 네. 아니면은 오늘 뭐 뭐를 먹었다. 뭘 뭐, 먹었다. 예, 예. 뭐, 아니면 뭐 옛날에 어떤 뭐 무슨 거인이 네. 어떤 사람을 무슨 뭐 해쳤다.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의 이야기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이야기에는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음, 이렇게 음, 얘기를 음, 음, 하면서 음, 음. 이제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도 내포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음, 그거를 음.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감정적인 소통도 하게 되고 아,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죠. 감정적인 소통. 네. 감정적 소통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감정적 소통을 하는 사람끼리는 모이게 돼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음. 아니면은 금방에 같이 살면서, 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뭐 부족, 시족, 뭐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뭐 민족의 개념까지도 가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예. 네. 너무 저는 지금 뭐 네. 거대한 개념을 네. 네. 얘기했지만 네. 네.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떤 건 어떻다, 어떤 건 음.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굉장히 많은 종류. 네. 뭐 어떨 때는 뭐 어떤 자연 현상, 음. 어쩔 때는 뭐 어떤 동물에 관한 이야기, 네. 어쩔 때는 뭐 어떤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율적인 이야기. 네네네.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사회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해서 음. 그거를 이제 다큐멘트화해서 기록화시키는 거. 음. 그게 이제 관료제의 시작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가 뭐 음, 어디 가면 동물이 거기서 나온다.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네.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그 우리 밑에 세대 아니면 네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라도 이게 음. 도큐멘트화가 발전이 될 아, 수도 있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만 계속 좀 하셔가지고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저기 처음에 대화로 네. 어떤 이 언어를 가지고 대화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그 문자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그 구텐베르그에서 이게 뭐 책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서 네네. 결국 그 결정적으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음. 문명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세대 간에 계속 저기 전달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세대에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음.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시각이 나오고 다른 음.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엔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다큐멘터라는 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관료제의 다큐멘터리. 네. 관료제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그, 음. 관료제라는 뷰로크라시에서 네. 뷰로는 네. 책상이에요, 책상. 아, 뜻이. 책상이에요. 그 예, 예. 프랑스 맞아요. 말인가요? 예, 네. 예. 프랑스 말이고요. 네네. 그리고 책상은 사실은 결국에는 뭐냐? 서랍이죠. 음. 서랍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일반적인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인 이야기는 네.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소통을 하죠. 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들, 음. 그리고 그것이 그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케이스들, 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음. 분야가 생겨서 음. 카테고리화 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시켜서 음. 책상에 정리를 해 놓는다. 음. 이게 관료제예요. 아, 그러면은 약간 제가 그때 음. 조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네네. 움베르트 에코 같은 아, 경우에도 네. 그게 막 목록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네, 또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랑도 관련이 와, 있나요? 그것도 굉장히 긴 얘기인데, 네. 가수가. 네, 그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그게 이제 vertigo of list죠, 그게. 그래서 네. 그게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 지금 말하는 관료제는 좀 더 이제 총론적으로, 네. 뭐, 약간 거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리스트, 네. 그 vertigo가 그 현기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만드는 어떤 그 행위,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음. 논리가 있고 네. 하나의 어떤 그 개념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리스트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우리가 계속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없는 리스트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리스트들이 그냥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 이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맹신을 해서 음. 별로 의미 없는 것도 그런 체계를, 그런 그 숫자와 그런 오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긴 저 얘기라서 다음 다음번에 편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네, 좀 얘기를 하기로 해보면 좋을 할게요.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뷰로크라시, 네. 그 책상, 네. 거기서 이제 그 담겨진 정보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반론적으로 뷰로크라시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 관료제, 음. 이거를 사실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음. 위한 그 규율이잖아요. 그냥 그 네. 규율을 관리하는 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약간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음, 지나갈 때 음, 약간 뭐
시청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법원 건물이라던가 이런 관공서 같은 건물들이 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조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얘기 나오는 게, 네, 그죠. 그 뭐 우리가 건축 얘기를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 책장, 네, 내 그 다큐멘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밖에다 보관할 수 없잖아요. 네. 무기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뭔가 네, 기능적인 이거를 음, 기능적으로 넣어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장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빌딩이 생기는 거고, 그 빌딩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법적인 뭐 내용이 있는 데는 법적인 빌딩, 또 행정적인 내용이 있는 데는 행정적인 빌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 빌딩이라는 것이 음, 그런 굉장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네, 그런 어떤 가상적 가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보여주는 여기는 권력기관이야. 예, 그쵸, 여기는 네, 굉장히 좀 위험하고 굉장히 좀 근엄하게 네, 뭔가 사람을 제압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엔 거기다가 이렇게 뭐 동상도 올려놓고 음, 굉장히 무섭게 음, 뭐 그런 식의 음, 어떤 건축적인 네, 네, 행위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결국 그게 디자인이죠, 결국엔. 음, 디자인은 사실은 기능적인 네, 루이스 설리반이 얘기했던 뭐 form 음, follows function 것처럼 네,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가상적 가치가 사실 음, 하나의 그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롤을 했었죠. 어떤 음,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가치 때문에 음흠, 음흠,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 디자인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법원 건물이라던가 검찰 뭐 네, 검찰청 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굉장히 뭐 장식이 있다던가 네, 이렇지 네, 않고 네, 뭔가 딱딱하고 네, 약간 네. 장식이 없고 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매트하게 이렇게 지어지는 이유들도 뭐, 그러한 그죠. 그러니까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화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게 이제 관료제가 되고 네, 관료화되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개념을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프랙티스 하잖아요. 네,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기독교와 로마 교황청 그리고 뭐 공산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리더, 네, 공산주의 국가, 네, 네, 그리고 뭐 나치즘과 뭐 히틀러, 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리더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또 이제 이 관료주의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계속 그 인류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왔는데 네, 이제 통제 장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그 결국엔 통제 장치는 뭐냐? 기본적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 뭐야 통제를 하는 사람이 네, 통제를 받는 사람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뭐냐? 감시를 한다는 게 뭐냐? 음, 보는 거예요. 네, 보여야지 감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음, 중요한 장치가 건축이었어요. 음, 건축이나 아니면 건축적 어떤 구조물. 음, 그래서 건축적 구조물이 이게 담이 높으면 우리가 못 보고 네, 담이 길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고 음, 이런 하나의 그 물리적인 어떤 파워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건축적 통제 장치였는데 음,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네, 영상 기술, 네, 그래서 뭐 CCTV가 네,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CCTV가 나옴으로 해서 그런 어떤 건축적 그런 통제 장치가 약간 좀 다른 식의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음, 그렇게 굉장히 되겠네요. 어,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론 나중에는 서로 그 보완적으로 상충적으로 존재하지만 네, 굉장히 어떤 그 다른 식의 어떤 감시의 통제의 그 기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음,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모먼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물질적 통제 장치가 네. 비물질적 통제 장치로 변화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음.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네. 이제 AI의 네네. 등장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음 편에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